나중에 월급이 끊겼을 때를 대비해서 내 현금 흐름 어떻게 창출해야 되냐. 막상 투자하려고 하면 너무 어려우니까 제가 월배당 ETF를 투자를 할 때 진짜 봐야 되는 핵심 체크리스트 선정한 3가지 대표 월배당 ETF까지 오늘 한 방에 싹. AI로 대폭 성장하는 기업, AI 때문에 망할 거라는 산업. 시장의 오해가 큰 부분도 있고요. 오히려 AI로 더 큰 기회를 삼는 기업들도 IT 투자 최고의 길잡이 호돌이 우황재 작가와 함께하는 AI 시대 숨은 수혜 찾기 특강. 고민하면 늦습니다. 고정 댓글을 참고하세요. 미래 한 가지 예고해 드릴 게 있습니다. 뭔가요? 원래 호돌이님, 우황재 작가님이 네. 거의 반도체 강의 쪽에 일타 강사거든요. 그렇죠. 근데 요즘에 그 AI 수혜주가 어디 반도체 안에만 머물질 않잖아요. 데이터 센터로 훨씬 더 커지고 있거든요. 네. 최근에 뭐 광통신도 날리고. 그 강의 여기 밑에 있는데 AI 시대 숨은 수혜주 찾기 호돌이님하고 4월 18일에 강의를 진행을 합니다. 진짜 며칠 안 남았습니다. 해서 고정 댓글 타고 들어가시면은 진짜 IT 반도체 1타 강사 호돌이님의 AI 시대 숨은 수혜 찾기, 특히 데이터 센터, AI 인프라 측면에서 많은 기업들을 발굴하는 거, 그리고 그 올라가는 기업들이 왜 그런지 분석해보는 거, 그리고 아직 많이 알려지지 않은 숨은 수혜주를 찾는 것까지 같이 해보실 수 있습니다. 고정 댓글 참고해주세요. 그런 의미에서 ETF, ETF. 오늘은 송일아 기자 어떤 거 준비했습니까? 요새 제일 핫한 게 뭐죠? 제일 핫한 거요? AI 데이터 센터. 그렇죠. AI 데이터 센터 이런 이제 새로운 산업 트렌드는 이제 액티브하게 투자를 해야 되고, 그렇죠. 또 한 축에서는 안정적으로 또 우리의 미래 현금 흐름을 대비하는 뭐 퇴직연금 밸런스를 맞춰야 되잖아요. 네. 그래서 저는 요새 이 은퇴자분들뿐만이 아니고 이제 젊은 층에서도 배당주 ETF, 특히 월배당 ETF에 대한 관심이 세대 불문. 굉장히 많습니다. 맞아요. 얼마 전에 그 ETF 자산운용사 이제 본부장님 만났잖아요. 네. 그분이 하신 얘기가 진짜 이 업계에 몇십 년 동안 있었지만 옛날에는 배당주 하면은 뭐 배당주 뭐 그까짓 거 뭐 배당이 배당 얼마 뭐예요? 뭐 주지도 이러죠. 않고. 그러니까 사실 예. 기존에는 대한민국 사람들이 단타, 그렇죠. 시세 차익, 자본 차익만 노리려 했던 게 뭐냐면 배당을 안 하니까. 네. 기업들이 주주 환원을 안 하니까 그냥 역시 주식은 사고 파는 거야 라고 잘못 그렇죠. 그렇게 적응을 했던 거죠. 맞아요. 근데 이제는 주주 환원 많이 하고 있죠. 좀 늘고 있죠. 네. 자사주 소각도 늘고 있고 상법도 개정이 네. 됐고, 특히 이제 고배당 기업에 대해서는 분리과세 혜택이라든지 네. 이런 것도 이제 주게 되다 보니까 배당에 대한 관심은 더 클 수밖에 없죠. 이제. 그리고 저는 이게 인구 구조적인 변화도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1차 베이비붐 세대들 이미 은퇴를 다 했잖아요. 근데 이분들은 이제 주로 이제 고도 성장기에 이제 일을 하셨던 분들이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이분들은 이제 부동산 자산이 거의 대부분이에요. 그러니까 배당보다는 사실은 네. 뭐 부동산도 그렇고 주식 투자도 맞아요. 시세 차익 중심으로 시세 차익 갔던 중심으로. 거죠. 하고 이제 그때는 또 이런 월배당 네, 월밸런스? 월배당 ETF 같은 물 없어요? 상품도 거기? 네, 많이 네, 없었습니다. 저만 마실게요. 그래서 이제 금융 상품에 대한 이제 좀 진화된 금융 상품도 많이 없었을 뿐더러 이제 워낙에 또 부동산에 치중돼 있었던 분들이라 이제 관심이 맞아. 없었다면, 지금은 이제 2차 베이비붐머들이 은퇴를 앞두고 있는 네. 이제 슬슬 시작하는 시기잖아요. 근데 이분들은 굉장히 또 스마트해요. 1960년대 후반부터 70년대 초반 생들까지 2차 베이비부머 세대들은 이 나중에 월급이 끊겼을 때를 대비해서 그렇죠. 예, 내 현금 흐름 어떻게 창출해야 되냐에 관심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게 옛날에는 수익형 부동산이었잖아요. 네. 상가를 사야 되나 원룸을 사야 되나. 맞아요. 근데 그게 사실 또 관리하기도 힘들고 힘들어요. 또 요즘에 오프라인 경기 안 좋다 그렇죠. 보니까 상가 상가. 투자했다가 막 안 물리기도 하고 뭐 지식사무센터 이런 거. 그래서 진짜 좋은 게 배당주입니다. 맞아요. 그리고 네. ETF 봐봐요. 그냥 딸깍 그렇죠. 이거면 끝나잖아요. 근데 사실 그래서 좀 네. 이제 배당 ETF도 너무 사고 팔아서 문제기는 한데. 네, 스트레스를 안 받아요. 그래서 오늘은 예, ETF 월배당 ETF. 근데 상품이 몇 개인지 아세요? 월배당 ETF가? 너무 많을 것 같은데. 몇 개 셀 수 없을 것 같은데. 국내에 상장된 월배당 ETF만 160개가 넘습니다. 막상 투자하려고 하면 너무 어려우니까 제가 월배당 ETF를 투자를 할 때 진짜 봐야 되는 핵심 지표들, 그 체크리스트 몇 개를 설명을 해드리고, 네. 그 다음에 여러 이제 취재를 끝에 이제 선정한 3가지 대표 월배당 ETF까지 오늘 한 방에 싹
정리를. 이거는 완전 액기스로 추려주는 겁니까? 그렇죠. 광고 아닙니다. 예, 음. 안 들어와요. 광고가 아직. 광고 아니에요 이거? 아, 아쉬운데? 광고가 아닙니다. 네. 그래서 진짜로 찐으로 제가 요건 이제 이제 투자도 송일환 기자 해보고, 픽. 예, 저의 예. 픽입니다. 네. 자, 이 그래프는 이제 배당 투자를 할 때 네. 이제 본인들이 직접 투자자들이 체크를 해봐야 될 체크리스트를 가지고 왔습니다. 우리가 보통 배당적 ETF 투자한다고 할 때 제일 먼저 보는 게 뭘까요? 배당 얼마나 주는가? 그렇죠. 시가 배당률 이 같은 시가 거. 배당률, 배당 수익률, 배당률이라고도 하는 이게 약간 이자 같이 느끼시는 분들 많아요. 그렇죠. 예, 이거는 이제 설명을 좀 해주세요. 배당 수익률이 뭔가요? 높을수록 좋은 것처럼 생각될 수는 있겠으나 뭐 네. 예를 들어서 100만 원을 내가 투자를 했는데 네. 10만 원의 배당금을 준다? 그러면 10%가 되는 그렇죠. 거고 이게 이제 배당 수익률이라고도 보는데 중요한 거는 내가 산 가격 대비 배당 수익률을 봐야 되니까 그걸 이제 시가 배당률이라고도 하죠. 지금 샀을 때 시가 배당률이 얼마인가? 네. 현재 주가가 10,000원인데 이제 주당 배당금을 500원을 준다. 그럼 5%. 그러면은 5%. 네. 근데 그렇다면 주가가 떨어지면 이 배당 수익률은 높아지죠. 그렇죠. 이 그러니까 오히려 부모가 막 이상한 뭐 전쟁 터졌다라고 해서 네. 막 성장주 떨어질 때 배당주까지 같이 떨어지면 그렇죠. 근데 만약에 이제 배당 컷이 되면 그건 위험한 거긴 한데 맞아요. 근데 배당이 유지되는 조건 하에서도 가격이 떨어지면 그건 완전 이제 꿀인 거죠. 꿀. 그렇죠. 그럴 땐 줍줍해야 되는 그렇죠. 거죠. 그렇죠. 예. 이 배당 수익률을 가장 첫 번째로 봐야 되는 지표는 맞습니다. 음. 근데 여기서 같이 봐야 되는 지표들이 있어요. 네. 대표적인 게 두 번째로 봐야 될 게 배당 성향. 배당 성향은 이 회사가 버는 돈에 대해서 얼마를 배당을 주느냐인 그렇죠. 거예요. 저거는 이제 개별 기업의 사례에서 맞아요. 개별 기업에 만약에 이 기업이 뭐 100만 원을 벌었어. 순이익이 100만 원인데 이 중에서 주주들한테는 20만 원을 줍니다. 그럼 배당 성향은 20%. 20%가 되는 거예요. 근데 네. 어느 정도, 근데 배당 성향이 너무 높아. 음. 그러면은 무조건 좋을까요? 그게 과연 지속 가능한가 네. 의문이 들기도 하죠. 그 배당 성향이요 100% 넘고 1000% 넘는 회사도 있어요. 1000% 넘는 데도 있어요?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게 케이스마다 다 다르기는 한데 순이익을 100억씩 벌던 회사가 30억씩을 배당을 해왔어. 네. 그럼 그 회사의 배당 성향은 30%겠죠. 30%. 근데 어느 어느 해에는 순이익이 계속 100억 벌다가 이때만 30억밖에 안 된 어떤 특별한 요인에 의해서. 네. 근데 우리는 그냥 예전처럼 30억 배당을 하겠습니다라고 하면은 갑자기 배당 성향이 100%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렇지. 그리고 보통 성장하는 기업들은 이제 돈을 벌면 그거를 재투자해야죠. 재투자를 하잖아요. 설비 늘려야 네, 되고. 설비를 늘려야 되고 뭘 더 사야 되고 공간도 늘려야 되고 근데 성장이 어느 정도 멈췄어. 성숙한 기업들은 이제 배당으로 나눠주는 것들이 많기 때문에 네. 보통은 배당 성향이 높은 기업들이 약간 안정적인 회사, 현금 흐름을 창출하고 있는 근데 배당 성향이 너무 높으면 주주들한테 다 나눠주고 성장할 게 없다라는 의미이기도 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적정한 배당 성향이 몇 %가 좋을까요? 그게 있을까? 예를 들어서 성장하는 기업은 배당 안 해도 돼요. 맞아요. 배당 안 하고 네. 재투자해서 성장으로 보여주면 돼요.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토탈 리턴이라고도 하고 총 주주 수익률, 총 주주 이익률이라고도 보는데 그건 케이스마다 다르고 그러니까 성장이 정체되었을수록 배당은 사실은 많이 하는 게 맞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배당 성향이 높을수록 주주 친화적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보통은 이상적인 배당 성향은 30에서 60% 정도라고 본다고 합니다. 우리나라가 참고로 작년, 재작년까지의 코스피 전체 배당 성향이 한 25%, 20%대 초반 네, 이래서 거의 뭐 배당 성향 꼴찌 수준이다 꼴찌. 이랬거든요. 근데 우리나라 아무래도 이제 자본적 지출, 투자가 많았던 그렇죠. 제조업 중심이다 보니까 그게 좀 그랬었는데 이제는 또 올라가야죠. 맞아요, 올라가야죠. 네. 그 다음으로 세 번째 우리가 볼 거는 배당 성장률이에요. 배당도 과연 늘어나는가? 네, 배당이 늘어나느냐. 맞아요. 뭐 작년에 배당을 뭐 100원을 줬는데 올해는 110원을 줬어. 그러면은 배당 성장률은 10%. 어휴, 이죠. 어마어마한 겁니다. 네, 이 배당, 그러니까 회사가 돈을 많이 벌어야 배당금 자체가 계속 늘어나느냐. 그렇죠. 사실은 또 실적도 늘어나야 맞아요. 곳간이 채워져야 배당을 그렇죠. 하죠. 돈을 네. 벌어야 배당도 주는 거 아닙니까? 안 그러면 제살 깎아먹기밖에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요 세 가지 지표가 사실은 배당 투자를 할 때 가장 중요한 지표들입니다. 배당 수익률, 그다음에 배당 성향, 배당 성장률 요 그렇죠. 세 가지를 같이 동시에 봐주시고요. 그다음에 당연히 이제 네 번째는 펀더멘탈, 주당 순위. 예, 그러니까 회사가 이제 영업이익, 매출 잘 내고 돈을 정말 실제로 잘 벌고 있는지. 그러니까 그거죠. 아무리 배당을 잘 하더라도 네. 실적이 계속해서 막 꼬라박고 있는 네. 기업이 배당 늘려가는 거면은 그렇죠. 불안한 거죠. 그렇죠. 그리고
배당을 받더라도 주가가 떨어지면서 물려버릴 수도 있는 거고. 네. 그래서 주당 순익 EPS도 보셔야 되고 마지막으로 이제 최근 작년부터 이제 우리나라 이제 주 상법 개정되고 주주 환원 이제 많이 늘어나면서 이제 좀 보셔야 될 지표가 하나 더 있는데 요게 주주 환원 수익률이라는 자사주 거예요. 소각을 포함해서. 맞아요. 그래서 배당 수익률이랑 이 자사주 매입률을 합친 요 지표도 요즘 들어서 좀 많이 보고 있더라고요. 그렇죠. 요렇게- 그러니까 배당만이 아니라 네. 자사주도 소각을 할 수 있고. 그렇죠. 예를 들어서 그런 거예요. 버크셔 해서웨이는 배당을 안 하잖아요. 네. 워런 버핏이 최고의 투자자인데 왜 그럴까? 그러니까 주가가 만약에 버크셔 해서웨이 주가가 저평가돼 있어. 그러면 배당을 하는 것보다 자사주를 매입을 해서 소각을 하는 게 훨씬 더 자기네 회사 주식을 싸게 사니까 좋은 거고 맞아요. 주가가 어느 정도 재평가를 받고 있거나 비싸다고 생각할 때는 자사주 매입 소각을 안 합니다. 네. 예. 그러니까 자사주를 매입해서 근데 왜 이렇게 어렵게 만들어놨을까요? 어떤 걸요? 그러니까 단어를 뭐 그냥 태워버린다고 하면 안 돼요? 똑같은 뜻이에요. 예. 예, 자사주를 태우면 어쨌든 그 이거 약간 좀 숫자가 회계적인 겁니다. 그것도. 예, 예. 줄어드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주식의 가치는 더 올라간다. 그렇죠.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실 것 같고 이렇게 5가지의 기준을 이제 바탕으로 이제 국내 대표 이제 제가 어떤 기준으로 3가지 ETF를 꼽았나 했더니 일단 꾸준하게 배당을 주는 기업, 그 다음에 배당도 주는데 이 주식 자체가 성장을 해요. 그럼요. 그러니까 너무 성장 좋죠. 베스트죠. 엔진, 예, 요렇게 그러니까 꾸준하게 정말 묵묵하게 가는 ETF 하나, 또 여기다가 성장까지 방점을 찍은 ETF 하나, 그다음에 마지막으로는 최근 트렌드에 맞춘 이 주주 환원을 고려한 그거를 강조한 ETF 이렇게 3가지를 가지고 와봤어요. 하나는 플러스 고배당주, 두 번째는 타임코리아 플러스 배당 액티브, 세 번째는 코덱스 주주 환원 고배당주입니다. 일단 하나씩 좀 살펴볼게요. 이 플러스 고배당주는 이제 국내 배당주 중에 가장 순자산이 많습니다. 와, 네, 2조 순자산이 6천억이 넘어요? 2조 6천억이에요. 정말 압도적으로 많죠. 와. 그다음에 이제 타임코리아 타풀배라고도 부르더라고요. 타풀배. 요게 이제 7,300억. 요것도 타임폴리오 거. 꽤 큰 코리아 거죠. 플러스 배당 액티브. 네, 그다음에 요거 마지막 거는 이제 코덱스 주주 환원 고배당주인데 네. 가장 최근에 상장을 했어요. 올해 1월에 상장을 해서 벌써 2,500억 가까이 이제 1월에 상장을 했는데 거의 한 석 달 만에 2, 3, 4, 석 달이 안 됐죠. 2,500억 가까이 지금 그 가운데 모았습니다. 있는 것만 액티브 ETF고 맞습니다. 나머지는 패시브 ETF예요. 네, 그 보수는 여기 제일 마지막 실비용으로 보셔야 네, 되는데, 실비용으로. 네, 플러스 고배당주가 0.3%, 근데 타풀배가 1%가 넘죠. 저건 이제 액티브니까. 액티브라서. 가운데 있는 건. 근데 저 1% 넘는 거 되게 오랜만에 봐요. 근데 이제 배당의 총 보수가 1.1%다. 그러면 조금 네. 세긴 세요. 그렇죠. 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게 코덱스계 코덱스 거. 0.3%로 이제 아까 첫 번째 거랑 비슷하고요. 플러스 고배당이 제일 싸긴 하네요. 저 셋 네. 중에서는. 맞습니다. 네. 하나씩 좀 살펴보면 네. 요게 플러스 고배당주입니다. 이제 2012년에 상장을 했고요. 13년 연속 배당금이 올랐어요. 오, 벌써 오래됐네요. 저희 오래됐어요. ETF가. 가장 오래된 우리나라 약간 국내 대표. 그러니까 한국판 슈드라고도 불리는 상품이에요. 그래서 좀 우직한 형님 같은 느낌이고 배당 수익률이 높은 상위 30개 종목을 계속해서 갈아 끼웁니다. 배당 수익률이 높은 순으로 상위 30개 종목을 갈아 끼우면 저 계속 리밸런싱 계속 하는 거예요? 네. 찐 고배당주들만 모아놓은 이 ETF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리고 제가 이번 기준에 커버드 콜은 뺐습니다. 네, 커버드 콜은 좀 논란이 있기도 하고 어쨌든 이제 콜옵션을 매도해서 얻은 그 자원으로 재원으로 분배금을 지급하는 거는 이제 찐 고배당주가 아니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잖아요. 네. 그래서 커버드 콜은 일단 기준을 제외를 했고요. 이 플러스 ETF는 정말 이 기업으로부터 나온 배당을 기준으로만 이제 분배를 하는 상품입니다. 사실 주가 자체가 그렇게 엄청나게 드라마틱한 상승을 하진 않았어요. 근데 배당금이 매년 올랐다는 거. 그 최근에 보면요. 주가 상승률까지 좋았던 고배당 ETF는 대부분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많이 담고 있었습니다. 그렇죠. 구성 종목이 나와 있어요. 현대차 네네네. 가장 많고요. 그다음에 이제 우리나라 이제 대표적인 고배당주들이 증권 예, 그렇죠. 은행주, 그렇죠. 금융주잖아요. 그래서 현대차, NH투자증권, 기아, DB손해보험, 우리금융지주 이런 정말 진짜 배당주, 많이 하는 고배당주들만 담고 있는 이제 그런 ETF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네. 연간 분배금이요. 아까 저희가 그쵸, 3가지 그 오른쪽 위에 네. 있는 그 배당 한번 클릭해 주세요. 거기서 보면은 실제 배당금 얼마 나오는지, 배당 수익률 얼마인지 볼 수 있잖아요. 배당 수익률 최근 1년 3.59%고요.
이게 토탈 리턴으로 볼 수도 있어요. 네. 이게 보면 그러니까 최근 1년이 97.89%, 두 배 주가 오른 가까이. 것까지. 예, 주가 오른 것과 주가가 많이 올랐잖아요. 네. 그 포함해서 이제 97.89%고 이제 배당 성장률이 얘가 3년 연속 배당 성장률 연평균 11.2%. 이게 최근에는 이제 1년 기준으로는 이렇게 돼 있지만 그 시계열을 좀 늘려서 보면요. 연평균 10.5%예요. 그러니까 아예 출발했을 때부터 장기간으로 봤을 때 그러니까 연평균 배당이 계속해서 늘어나는 기업들 중심으로 그렇죠. 투자했다. 그러니까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그냥 꾸준히 우직하게 배당을 주는 이제 그런 기업들로만 묶여 있는 이제 배당주다. 그래서 이 한화자산운용은 이걸로 지금 상당히 안전한. 근데 그 위에 보면 연간 네. 배당 수익률 얼마라고요? 배당 수익률 3.59%. 저게 1년이에요? 최근 1년. 주당 배당금 935원. 최근 1년 배당 수익률 3.59%. 예. 아, 이게 보시는 분들에 따라서 약간 충분치 낮다고? 않다. 충분치 않다? 라고 보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요즘에는 그 커버드콜도 그렇고 그렇죠. 다른 고배당주들이 개별 종목들도 좀 높은 게 좀 있다 보니까 좀 하여튼 비교를 좀 해주세요. 다른 거랑. 맞아요. 그래서 근데 얘는 어쨌든 꾸준히 가는 친구예요. 그래서 약간 중심을 잡아주는 친구라고 보면은 두 번째로 소개해드릴 ETF는 타임 코리아 플러스 배당 액티브 ETF입니다. 네.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 ETF는 삼성전자와 하이닉스 비중이 높습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배당도 배당이지만 이 성장을 좀 같이 가져가겠다. 액티브하게 우리가 이제 갈아 끼우면서 같이 성장을 노리겠다라고 만들어진 상품이고요. 네. 수익률을 보면요. 상당히 차이가 많이 나죠. 1년 수익률이 이제 타임 코리아 플러스 배당 액티브가 보시는 것처럼 163.74%. 이게 토탈 리턴 기준입니다. 플러스 고배당주가 98%. 그다음에 코덱스 주주환원 얘는 이제 상장한 지 얼마 안 돼서 얘는 제외하고 네. 이 두 가지가 최근 1년만 놓고 보면 네, 1년만 놓고 보면은 이 타임풀배가 상당히 높은 수익률을 가져올 수 있다고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아까 네. 타임폴리오 거는 저게 이제 배당 ETF인데 총 보수라고 했죠. 네. 그러니까 전체 그러니까 매매 실부담 수수료까지 비용. 그러니까 실부담 비용 네. 최종적으로 투자자가 감당해야 하는 그 비용 측면에서 1.1%였거든요. 그 1.1%면 배당 ETF 대비 굉장히 좀 보수가 비싸다, 네. 높다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결국 차이는 저거예요. 맞아요. 타임폴리오는 액티브 ETF 전문 운용사, 사모펀드 전문 운용사다 보니까 배당만 받는 게 아니라 우리는 아웃퍼폼까지 하겠다. 그러니까 그렇죠. 우리한테는 더 높은 수수료를 내고 맡겨라. 네. 이런 취지가 그 액티브니까 맞아요. 액티브 ETF에 있는 거고 플러스 고배당주 한화자산운용 같은 경우에는 사실 그거보다는 전통적인 배당주 ETF 성격을 더 띠고 있는 거죠. 그래서 사실 저는 이 두 가지의 ETF만 그냥 동시에 가져가도 웬만한 월배당 ETF는 그냥 다 커버를 할 수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아하, 그러니까 타임 코리아 플러스 배당 액티브는 공격수. 그렇죠. 되게 공격적인 네. 거야. 거기서 내가 깨질 수도 있어. 그런데 수비수도 필요해요. 그거를 플러스 고배당주로 그렇죠. 이런 식으로 가져가는 거죠. 그리고 이제 또 말씀드릴 게 요 수익률에는 아까 말씀드린 그 1.1%의 보수가 포함이 돼 있다. 그러니까 이미 반영이 되고 난 후의 수익률이라는 점도 이제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고 이 타임폴리오 상품의 이 비교 지수랑 초과 수익을 보시면 요 초과 성과라고 말하는 요 색깔 있잖아요. 이 민트색 부분이 비교 지수 대비 이 ETF의 초과 성과를 얘기하는 요 부분이에요. 네네. 그러니까 타임폴리오 자꾸 제품이래. 이 타임폴리오 ETF는 아니 근데 ETF도 제품이라고 해도 돼요. 왜냐하면 네. ETN, ETF 합쳐서 ETP라고 하는데 그렇죠. 그 P가 프로덕트입니다. 네, 그럼 제품이라고 해도 돼요. 왜냐하면 만든 상품, 그러니까 제조한 상품이 제품이거든요. 실물이 없는데도 제품이라고 해도 되나요? 뭐 그래도 돼요. 근데 이제 우리가 금융 네. 상품 이러니까. 그 타임폴리오 코풀배의 또 다른 특징은 민트색으로 표시된 밑에 이 마우스로 부분, 좀 해주세요. 요 부분이 지금 초과 수익이잖아요. 네. 이것 또한 배당으로 특별 배당으로 나눠줍니다. 아, 저게 초과 수익. 네, 초과 수익분을 특별 배당으로 나눠주기 때문에 이런 기대를 할 수 있다라는 점도 컨셉 중에 하나라는 점도 아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아까 보니까 네. 제가 이제 배당 금액을 보고 있는데 플러스 고배당주 같은 경우에는 왜 배당이 3.5%밖에 안 돼. 네. 너무 낮아라고도 할 수 있겠으나 23년에는 5.88이었고 24년도에는 8.7%였습니다. 네. 그리고 25년도가 연간으로 4.07이었고 이거 보니까 그거네. ETF도 주가가 올라서 맞아요.
주가가 올라서 시가 배당률 기준으로 좀 낮아 보이는 건데 또 기존에 투자했던 사람 입장에서는 그게 또 평가 차익으로 생기니까 요것도 이제 또 염두에 그렇죠. 두시면 되겠습니다. 구성 종목을 보시면 이게 어떤 ETF라고요? 코플웨어, 네. 코리아 플러스 배당 액티브, 네. SK 하이닉스랑 삼성전자의 비중이 합쳐서 거의 30% 정도가 됩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나머지들은 거의 역시나 이제 증권주, 그다음에 뭐 KB금융, 신한지주, 이제 금융증권주들이 많고요. 그러니까 얘는 성장 엔진인 이제 삼전, SK 하이닉스에다가 금융주, 전통적인 고배당주인 금융주를 붙여놨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소개해드릴 ETF는 코덱스 주주환원 고배당주 ETF입니다. 이름이 너무 어려워요, 다. 그러게 길어요. 그 미국처럼 그냥 알파벳 4자로 하든가. 그러니까요. 이거 네네네. 언제 다 외우고 있어요. 네, 하여튼간 네, 코덱스 하여튼간 주주환원 고배당주. 네, 올해 1월 상장한 따끈따끈한 상품이고요. 기존 배당 ETF들이 어쨌든 제1의 원칙 조건은 배당 수익률이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배당 수익률이 높은 순으로 잡았다면 이 ETF는 이 정부의 새로운 주주환원 정책 기준에 좀 부합하는 이제 기업들을 담았다. 주주환원을 더 열심히 하는 기업들. 그렇죠. 그리고 여기 조건을 보시면 전년 대비해서 현금 배당금이 감소하지 않은 기업 중에서 아까 두 번째 우리가 조건이었죠. 배당 성향이 40% 이상이거나 네. 아니면 배당 성향이 25%가 넘고 전년 대비 배당이 10% 이상 증가한 기업들. 그 이번에 세제 혜택이 신설된 그 기업들의 그렇죠. 기준. 네, 그 기업들만 이제 담았어요. 그리고 여기에 이제 추린 기업들이 막 몇십 개가 나올 거 아니에요. 네네네. 이 중에서도 총 주주 환원 수익률, 아까 우리가 얘기했던 5번째 기준 있잖아요. 그죠. 주주 환원까지 합쳐서 총 주주 환원 수익률이 높은 상위 30개 종목을 선정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들어가 있는 애들은 자사주 매입 소각에 따른 이제 주가 상승의 기대감도 있는 친구들, 기업들인 그러니까 거예요. 배당뿐만이 아니라 그렇죠. 자사주 소각까지 합쳐서. 네. 정부가 3차 상법 개정안에서 자사주 소각 의무화를 이제 추진을 하고 있는데 이런 기업들이 담아져 있으니까 주가가 오를 호재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고배당, 전통적인 고배당도 받고 여기에다가 적극적으로 주주 환원을 이제 실천을 해서 주가도 오를 만한 종목들이 있으니까 자본 차익도 노릴 수 있는 거죠. 네네. 그래서 지금 2개월 정도밖에 안 됐는데 자금이 2,500억이 넘게 들어온 거예요. 구성 종목 보여줄 거예요? 구성 종목 보여줘야죠. 와, 저 지금 보고 있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왜요? 오, 기존에 배당 ETF에 절대 들어가지 않을 것 같은 기업들이 있어가지고 그런가요? 제가 네. 보여드릴게요. 여기 셀트리온이 들어가 있네. 그러지 않습니까? 오, 그러네요. 예, 네. 이게 그 제약바이오 섹터에 있는 기업이 고배당 네. ETF에 들어가긴 정말 쉽지 않은데. 셀트리온이 이제 네. 정부 3차 그 상법 개정 그 조건들 있잖아요. 거기에 해당하는 기업이라서 들어간 거. 그러니까 들어가 있는 삼성생명 비중이 10%, 네. 기아, 우리금융, 셀트리온, 삼성증권, 미스터홀딩스, 삼성화재, NH투자증권, BNK금융, 신영증권까지. 아무래도 이번 정부가 이런 네. 자사주 소각이나 상법 개정을 통해서 주주 환원에 대해서 좀 적극적으로 하는 기업들을 좀 우대하는 정책을 펼치다 보니 이제 이런 기업들. 저거는 저희가 네. 지금 ETF 체크 사이트 보고 있는데 이게 조금 비주얼이 좋진 않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저거는 ETF 트래커. 네. 저희 Y스트릿이 만든 ETF 트래커라는 사이트 있거든요. 거기에도 이제 배당주 검색해서 이제 나올 수 있고 저희가 지금 준비하고 있는 게 뭐냐면 아예 배당 ETF만 네. 또 커버드콜 ETF만 또 비교할 수 있는 걸 또 네. 만들고 있어요. 최초로는 저희가 액티브 ETF를 비교하는 거 만들었잖아요. 그 다음에 패시브 ETF 비교하는 거. 이제는 배당 ETF 네. 또 커버드콜끼리도 배당 비교하는 걸 만들고 네. 있어요. 그 사이트를 보시면요. 오히려 조금 더 간결하게 보실 수 있을 겁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상품의 특징이 또 있어요. 또 보통 월배당 ETF들은 배당을 월 말에 하거든요. 근데 이 코덱스 마지막에 주주환원 소개해드린 고배당주? 주주환원 고배당주는 월 중 15일에 배당을 합니다. 그래서 무슨 차이예요? 15일에도 월급을 받고 월말에도 월급을 받고 한 달에 월급을 2번 받는. 그러니까 다른 ETF를 갖고 있으면 네. 월말에 받지만 네. 이거는 15일에도 나오니까 그렇죠. 현금 흐름이 조금 더 자주 그렇죠. 들어올 수 있게. 더 이제 기분이 좋아질 수 있다. 거의 주급받듯이. 그렇죠. 예. 2주에 유럽에서 한 주급받듯이. 번씩 그렇게 돈이 들어오면은 어. 매우 이제 배당주 투자하시는 분들은 아시잖아요. 그 한 달에 한 번씩 이제 월급 받는 느낌이 굉장히 충만하게 만들어줍니다. 근데 이게 커버드 콜이 아닌데도
월 배당으로 그러니까 네. 분배금을 월간으로 넣어드린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게 모든 월배당 ETF의 컨셉이기 때문에요. 이 은퇴하시는 분들은 진짜 월급이 없어지는 게 굉장히 큰 두려움이거든요. 요즘에는 그러면은 고배당 ETF가 거의 다 월배당으로 가요. 지금 제가 소개해드린 모든 다 ETF는 다 월배당이죠. 월배당이에요. 네. 이제는 과거에는 이게 미국장 투자하는 사람들 회계연도 마감 월들 그렇죠. 다른 거 이제 배치를 해갖고 월배당 네. 받는 거 막 구성을 했는데 스스로. 이제는 그럴 필요도 없어.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월배당이 이제는 거의 기본값이에요. 기본값이요. 그리고 너무 좋아졌다. 월말과 월중까지 있으니까 15일에도 배당받고 월말에도 배당받고. 야, 이게 진짜 옛날에는 이런 상품이 나왔으면 좋겠다. 네. 라고 생각만 하던 것들이 네. 이제는 뭐 그냥 도처에 널려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너무 많아갖고 맞아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그리고 여기에 사실 진짜로 현금 흐름이 급하신 분들은 커버드 콜까지 이제 뭐 연 분배율 15% 이런 커버드 콜까지 살짝 이제 조금 추가를 더 하시면 공격적으로. 하시면 훨씬 월 현금 흐름 풍부하게 만드실 수 있고요. 근데 요 지금 오늘 소개해드린 상품들은 이제 진짜 찐 배당으로만 배당과 성장을 감안한 이제 기준으로 ETF 골랐다는 점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시뮬레이션을 좀 돌려봤거든요. 이게 10년 이상 이제 이런 제가 말씀드린 플러스 고배당주 그다음에 타임폴리오 코풀백 요 상품을 10년 이상 예를 들어 1억 원을 투자를 했어요. 그러니까 10년 동안 1억 원을 투자를 했어요. 그러니까 1억을 넣고 10년을 이제 계속 배당을 재투자한 거예요. 요 세 개를 넣었어요? 요 세 개를. 네, 세 개, 이 마지막 거 뺐어요. 두 개만. 그죠. 하나는 상장이 얼마 안 됐으니까. 얼마 안 됐으니까. 그래서 과거에 그 트랙을 좀 보고 참고를 해서 연 7에서 8% 정도 수익이 났다고 이제 가정을 하면은 이 10년 후에 원금이 얼마가 될까요? 2배가 되죠. 그렇죠. 2배가 됩니다. 원금은 2억이 되고요. 10년 후에 그 월 현금 흐름이 월 100만 원 정도씩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10년 동안 근데 계속 배당을 재투자해야 돼요. 그렇죠. 그게 중요하죠. 그게 중요합니다. 배당 받아서 사실은 뭐 생활비로 쓸 수도 있겠으나 수익률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그렇죠. 말 그대로 토탈 리턴 계속해서 재투자해야죠. 그러니까 원금도 2배로 불어나고 월 현금 흐름도 이렇게 생기면은 사실은 꾸준히 투자할 요인이 이거 하면은 약간 저같이 이제 게으른 투자자들은 이제 딱히 공부할 필요가 없다는 거. 그리고 내 이제 생업에만 열심히 일하면 된다는 것도 이제 좀 매력적인 알아두시면 포인트다. 좋겠고. 근데 다만 이것도 ETF고 또 그 안에는 주식이 들어가 있다 그렇죠. 보니까 위험 자산이고 원금 손실의 가능성이 있고 있죠. 모든 투자 판단은 본인이 직접 하셔야 되겠고 그 수익과 책임도 본인의 몫이고. 네, 맞습니다. 교과서적인 멘트 한번 하고 마무리하려고 그랬어요. 네, ETF? 저 ETF. 네. 그래서 오늘, 또 그 댓글로 많이 알려주세요. 뭐냐면은 좀 이런 ETF가 궁금하다. 아니면 이런 ETF들을 좀 비교해달라라는 걸 또 저희가 송일아 기자한테 숙제를 내드릴 수 있기 때문에 열심히 많이. 스터디를 해서 그리고 또 이제 액티브한 투자가 더 궁금하시고 또 이제 성장하는 투자를 공부하실 분들은 호돌이 우왕재 작가와 함께하는 이 AI 시대 숨은 수혜주 찾기 데이터 센터 또 AI 인프라 숨어있는 기업들 국내외를 망라하고 이제 혼자 공부하기 너무 오래 걸리는 것들을 우왕재 작가와 같이 한번 또 공부해 보시죠. 고정 댓글에 다들 있으니까요. 참고해 주세요. 고맙습니다. 항상 마무리 멘트가 걱정 ETF 저 ETF 뿅!